이번 주에는 어떤 책인가요? 자, 이번엔 정의란 무엇인가의 작가 마이클 샌델의 신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공정하다는 착각이요? 예. 어떤 내용이기에 제목이 또 공정하다는 착각인가요? 이 책의 원제는 능력주의의 폭정, 과연 무엇이 공동선을 만드나입니다. 샌델은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고 보상해주는 능력주의의 이상이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능력주의에 제대로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공정함이란 정의란 공식은 정말 맞는 것인지 진지하게 되짚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한국판은 공정하다는 착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마이클 샌델하면 정의란 무엇인가를 한국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잖아요. 예.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세요. 자, 마이클 샌델 교수는 철학자, 철학박사 대학원 교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0년 이후 한국의 정의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7세의 최연소 하버드 교수가 되었고 29세의 자유주의 이론인 대가인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발표하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1980년부터 하버드대에서 정치 철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의 수업은 현재까지 수십 년 동안 학생들 사이에 최고의 명강의로 손꼽힙니다. 그럼 이번에 신작 공정하다는 착각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자, 목차로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했다는 양이 너무 방대해져서 안 될 것 같아 제가 읽었던 내용 중에서 기억에 남는 순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해석을 붙이는 방식으로 해볼까 합니다. 우선 책의 서문에 미국의 대형 입시 부정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왜 능력주의에 대해 공정하게 생각하는지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주죠. 세 번째로는 능력주의의 한계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네 번째로는 능력주의의 대안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첫 번째 서문에서 미국의 대형 입시 부정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 준다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자, 미국의 입시 컨설턴트 학원에서 부유층과 연예인의 자식들을 소위 아이비리그라고 불리우는 인류대학에 보내기 위해 수능 점수를 조작하고 운동 성적을 조작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지급된 돈이 150만 달러에서 최소 7만 5천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으로 대학 교수에서부터 운동 강사, 그 외 모든 사람들의 뇌물을 먹이고 대학에 입학을 오랜 시간 동안 한 사건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근데 미국 대학에는 기여 입학 제도가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정한 방식으로 대학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저도 미국의 돈 있는 자식들은 다 그런 식으로 돈 많이 기부하고 대학을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수능 점수나 운동 성적 등이 얼마 이상 되는 학생들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수능 최저 점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사건 중에 황당한 것은 축구라는 운동을 전혀 모르는 학생을 축구 장학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축구 감독과 코치를 매수해서 넣은 사건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비밀로 했다는 겁니다. 자식들은 자신의 힘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왜 자식들에게 비밀로 했을까요? 자, 두 가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학벌적인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자식들이 능력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힘으로 경쟁을 해서 들어갔다는 것으로 해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이 학벌주의적 사회가 된 이유는 좋은 학벌이 더 많은 성공의 기회와 사회에서 성공했다는 승자라는 명예의 표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엘리트적 사고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학벌의 유혹에 빠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반해서 돈 없고 힘없는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은 대학을 가지 못하는 것을 일종의 계급적 차별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입시를 다룬 드라마 스카이캐슬. 네, 그런 거 보는 것 같은데요. 예. 두 번째는 왜 능력주의에 대해서 공정하게 생각하게 됐는가요? 자, 저자는 이 부분에서 서양의 기독교적 사상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기독교는 종교개혁을 통해 깨끗한 부를 인정하는 사상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바로 신에게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상은 자본주의의 기초가 되었으며 능력 있는 자가 사회에서 성공을 하고 부를 축적하며 명예를 얻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능력주의가 환영을 받았던 이유는 그전 사회에서는 귀족에 의한 세습 사회였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어느 정도 이상의 성공을 절대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능력 위주의 사회로 변화하면서 그 사람의 출신이나 피부색과 상관없이
성공과 실패가 오로지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생각 때문에 미국은 아메리카 드림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면서 수많은 인재들이 몰려서 지금의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었다는 믿음이 바로 능력주의 사상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공정한 제도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 능력주의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 건가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승자 독식의 문제입니다. 능력주의는 승자에게 오만을, 패자에게 굴욕을 퍼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승자는 자신의 승리를 나의 능력에 따른 것이다. 나의 능력으로 얻어낸 부정할 수 없는 성과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덜 성공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되고 실패자는 누구를 탓할까? 다 내가 못난 탓인데 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학력이 세습된다는 것입니다. SAT는 수학 능력이나 사회 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타고난 지능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SAT 점수는 응시자 집안의 부와 매우 연관도가 높습니다. 소득 사다리의 단이 하나 높아질수록 SAT 평균 점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가난한 집 출신은 그 가능성이 50의 하나라고 하네요. 고득점자들은 또한 압도적으로 그 부모가 대학 학위 소지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승자 독식과 학력 세습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저자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연결하면 고학력이 세습이 되면서 사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박탈감을 느낀 미국인의 백인들이 70%가 트럼프를 지지했고 브렉시트에서 마찬가지로 백인들이 70% 가까이 지지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한계에 절망을 하고 엘리트 중심주의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다수가 움직이는 민주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는 능력주의의 대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대학 입학의 형태를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매년 4만 명이 지원자가 하버드나 스탠포드를 지원합니다. 그럼 4만 명의 지원자들 가운데 하버드나 스탠포드에 다니기 힘들어 보이는 일부와 동료 학생들과 잘 해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일부만 속아냅니다. 그러면 아마 3만 명 또는 2만 5천 명이나 2만 명의 지원자가 남으면 그들을 두고 극도로 어렵고 불확실한 선별 작업을 다시 할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지원서를 집어던지고 아무나 랜덤하게 2,000명을 골라 잡는 거죠. 생각도 못했는데. 예. 근데 그 선별된 2만 5천 명 역시도요, 대부분 대졸자의 자녀들이었을 텐데 효과가 있었을까요? 저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저자의 설명이 보면은 저자는 성공이 운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주의 승자 독식 제도의 경우에는 무조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만해지지만 이런 식으로 추첨을 하게 되면 자신이 운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운이 없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배려를 하게 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역시 자신이 능력보다 운이 없음을 알고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책 속에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 차별의 원인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직업 간 격차 해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성공은 사회의 기여와 운이 작용한다는 점을 반드시 알려주고 양극화를 해소해서 집단의 분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떤 취지로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 노력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금도 얘기했지만 그거를 전부 다 배제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 중에서 랜덤하게 뽑자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어려운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 또 그 정도로 운을 따라서 예. 또 성공을 평가를 한다 이런 것도 사실 저는 반대적으로 생각되는 게 너무 운에만 맡기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또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앞서 말했던 것처럼 또 제비뽑기 하는 걸 조작하는 일은 또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생길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솔직히 네. 좀 이해가 안 가고 사실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대학을 평준화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가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친구들은 어려서 따로 가르쳐 버려요. 엘리트 코스. 엘리트 코스로 아예 엘리트 체육처럼 그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또 그것도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예. 각각의 방식이 있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책을 보시고는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셨나요?
제 생각에는 저자가 기술 발전에 따른 직업과 교육 변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대안을 내놓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책의 앞부분에 그거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네. 저자는 이런 급진적 사회 분열을 막기 위한 대안을 적은 겁니다. 제 생각에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육과 직업 제도의 변화, 즉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한 사회 변화와 안정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 이 책으로 안정환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노래 이어